커비의 아버지 사쿠라이 마사히로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할 연구소에 입사하여 초보자를 위한 액션 게임 별의 커비를 개발하게 된다. 귀여운 모습을 지닌 커비는 원래 테스트용 더미 캐릭터로 제작되었지만 개발진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포포포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할 연구소는 주인공의 이름을 본따 트윙클 포포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출시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전 주문이 겨우 2만 장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닌텐도 측에 퍼블리셔를 요청하였다. 닌텐도 측에서는 게임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일본뿐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 타겟으로 잡아 미국 닌텐도의 새로운 타이틀 후보를 의뢰하였고, 그중 귀여운 캐릭터와 상반되는 억센 발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칭콩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존 커비와 이름이 같은 커비를 채택하여 게임을 발매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다. 여담으로 사쿠라이는 기획 당시부터 커비를 분홍색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팀원들은 게임보이의 흑백 화면만 보고 커비를 흰색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며,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루는 팩맨을 떠올리며 노란색 커비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덧붙여 미국 닌텐도 또한 커비의 색상을 흰색으로 착각하여 흰색의 커비로 광고를 내보내었다. 첫 번째 시리즈인 별의 커비는 어린아이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이 공개된 이후 플레이어들로부터 너무 쉽다는 피드백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쿠라이는 초보자와 고인물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적의 능력을 복사할 수 있는 카피 능력을 떠올리게 된다. 개발 당시 커비의 카피 능력은 원래 40종류 이상 개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스톤을 포함한 25종의 능력만 남게 되었고, 이 능력은 1993년에 발매된 꿈의 샘 이야기에서부터 적용되어 커비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커비의 신장은 약 20cm 정도이며 그의 몸은 뼈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판에서는 커비의 이빨이 등장한 적이 있다. 말랑말랑한 커비는 토마토를 가장 좋아하고, 사과를 먹다 그 안에서 털 달린 애벌레가 나와 털벌레를 매우 싫어한다. 또한 본인은 음식 가림이 많은 편이라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배는 가끔 만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저 한순간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커비의 성별은 불명이다. 하지만 별의 커비 64에서 리본에게 뽀뽀를 받고 얼굴이 상기되는 커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커비는 코는 없지만 의외로 좋은 시력을 갖고 있으며, 신체 부위 중 붉은색으로 채색된 부분은 신발이 아닌 다리라고. 커비의 취미로는 낮잠, 식사, 노래 부르기가 있으나 그의 노래 실력은 거대한 마수들과 디디디성을 단번에 폭파시킬 정도의 음치라고 한다. 1995년에 발매된 커비2에서는 커비를 뭔가에 태워서 모험시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탈 것이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전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전차는 커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여담으로 포켓몬 디자이너 니시노 코지는 보이는 대로 음식을 집어먹고 잠이 드는 습관 때문에 커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그를 모델로 제작한 포켓몬 카리곤 또한 커비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별의 커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몬스터로 등장하는 웨이들디는 본래 푸푸푸랜드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다. 디디디 대왕은 식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입이 없는 그들을 부하로 고용하였지만, 놀랍게도 웨이들디가 입 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디디디 대왕의 부하들은 설득, 매수, 권유, 지나가다 왠지 모르게 라는 이유로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하며, 꿈의 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비몰은 석탄 1년분으로 계약하였다. 참고로 별의 커비 푸푸푸 대전에 실려있는 정보에 따르면 커비가 해치우거나 흡입한 적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초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 디디디 대왕은 언뜻 보면 그냥 펭귄처럼 보이지만 별의 커비 64의 설명에 따르면 독수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대난투에 등장한 스네이크의 대사에 따르면 펭귄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디디 대왕은 생김새와 다르게 40cm의 매우 아기자기한 신장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본래 손가락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퇴화해버렸다. 디디디 대왕은 항상 피스마크가 새겨진 가운과 비니같이 생긴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한다. 그러나 이 모자는 놀랍게도 모자 모양의 왕관이라고 하며, 이 모자 모양의 왕관을 벗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 디디디 대왕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다. 그는 그림이 없다는 이유로 누가 봐도 해리포터처럼 보이는 이 책을 아예 금소로 지정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디디디 대왕은 드림랜드 사건 이후 커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거쳐 하늘을 날 수 있는 호버링을 배우게 되었다. 팝스타 최강의 검사인 메타나이트는 마수 때문에 잊혀져버린 커비를 보고 이상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였지만, 본인 또한 커비와 똑같이 생겼다. 메타나이트는 차가워 보이는 외형과 다르게 의외로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기간 한정으로 오픈한 커비 카페에서는 메타나이트가 밤마다 몰래 먹는 파르페, 메타나이트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먹는 아포카토, 메타나이트가 망토 속에서 몰래 꺼낸 퐁당 쇼콜라가 메뉴로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서 메타나이트가 밤에 몰래 파르페를 먹고 일어나자마자 아포카토를 먹은 뒤 망토에서 몰래 퐁당 쇼콜라를 꺼내 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메타나이트의 기분은 눈의 색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빨강은 분노, 녹색은 생각, 파랑은 행복, 오라는 사랑, 분홍은 즐거움이라고 하며, 사쿠라이의 말에 따르면 메타나이트는 망토를 몸에 두르고 있을 때마다 슬쩍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다고 한다.
2012년 9월 1일 닌텐도 측에서는 커비의 20주년을 맞이하여 536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풍선껌을 불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여담으로 독일의 공식 닌텐도 잡지 클럽 닌텐도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는 커비, 성인 잡지를 보는 커비, 여자의 환장한 커비 등이 그려져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선사하였는데, 당시 클럽 닌텐도의 편집장이었던 모이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원작자인 사쿠라이를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커비를 괴짜로 만들어서 그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커비2에 등장하는 맵을 축소해서 확인하면 여성의 나체를 표현한 맵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커비 시리즈의 주 무대가 되는 팝스타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드넓은 우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슈퍼 디럭스에 보여지는 팝스타의 모습을 보면 해와 달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 달은 안타깝게도 꿈의 샘 이야기에서 일부분이 폭파되어 초승달이 되었다고 한다. 커비의 세계관에서 화폐에 다니는 대덴이다. 궁정요리사 가와사키가 요리한 스테이크 정식은 500대덴, 웨이들디의 식사로 만들어진 초박형 샌드위치는 1대덴, 디디디대왕이 커스터머 서비스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 판매한 웨이들디의 가격은 약 10에덴으로 측정되었다. 참고로 웨이들디 전원의 식비를 계산하면 한 끼에 약 9,880만 대덴 정도라고 한다. 디디디대왕은 나이트메어의 신복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수 판매원에게 값비싼 마수를 여럿 구매하여 현재는 117경 411조 2464억 1370만 8686대덴이라는 천문학적인 빛을 떠안게 되었다. 디디디대왕의 말에 따르면 푸푸프랜드는 약 1만 년 전부터 디디디 가문이 통치하였다고 하며, 우리는 17,052대 영주로서 약 300년 동안 푸푸프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면 디디디대왕의 전임자들의 평균 재위 기간은 약 7개월이 채 되지 않으며, 본래 푸푸프랜드 또한 캐피족의 것이기 때문에 디디디 가문은 약 1만 년 전부터 대대로 대왕을 자칭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별의 컵이 슈퍼 디럭스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쿡 카와사키는 푸푸빌리지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잡몹인 웨이들디보다 못한 요리 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요리를 맛본 디디디 대왕은 맛이 없죠이, 역겹죠이. 라며 역정을 부렸고, 보른 서장은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군. 라며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여담으로 카와사키는 디디디 대왕에게 속아서 커비를 요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밥상을 뒤엎게 된다. 웨이들디의 수장 웨이들두는 입은 없지만 웨이들디와 의사소통은 물론 다른 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언어까지 통역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학에는 젬병이라 숫자 10 이상은 셀 수가 없다고. 커비 시리즈의 단골 몬스터로 등장하는 위스피우드는 위스피 숲의 지배자로서 꽤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디디디 대왕의 골프 클럽 건설 기획으로 인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톱에 썰려 나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후 커비의 도움을 받아 부활하여 숲을 재건하게 된다. 이처럼 커비 애니메이션은 일본판 사우스파크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를 풍자하거나 패러디한 에피소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패러디한 대포돈 미사일,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그대로 담아놓은 애니메이션 별의 디디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방황하는 펭귄 등 다소 무게감 있는 소재들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2022년에 발매한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주의사항에 해당 문구를 삽입하여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였다. 별의 커비 애니메이션은 국내에서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된 적이 있지만 아쉽게도 53화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악의 근원인 나이트메어를 무찌르며 100화를 끝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최종화를 제작할 당시 커비의 성우였던 오모토 마키코가 말 못하는 커비의 설정을 잊은 채 애드립으로 훔의 이름을 외쳐서 스튜디오가 뒤집어졌다고 한다.